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 넉과 기상이 우려있는 조선 씨름. 소박하면서도 근면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용맹하고 의지가 강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씨름을 무척 즐겨해 왔습니다.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삿발을 잡고 힘과 기교를 써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하는 민족적 경기의 하나입니다. 씨름이라는 말은 신경이질을 나타내는 씨름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원씨름을 개건하기 위해 나무를 찢거나 땅을 뜯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힘쓰는 일을 많이 하는 과정에 서로 힘쓰기를 하거나 들러매치기 하는 동작들을 많이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동작들이 오래 계속되는 과정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일정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결과 발생한 것이 바로 씨름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씨름 수법들을 안거리, 호미거리, 동이배지기와 같은 농사와 관련된 표현들로 부르고 시상도 농사에 필요한 것으로 정한 것만 봐도 농사를 주업으로 한 우리 인민들의 노동생활 과정에 씨름이 발생하고 발전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인민들의 노동생활 속에서 생겨난 씨름은 대상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어느 곳에서나 또 어느 때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내력과 투지, 장수힘을 키우는 좋은 체육 종목의 하나입니다. 우리 생활에 정서와 낭만을 더해주고 노동의 희열을 북돋아주는 씨름. 신과 슬기, 지혜를 동반하는 우리의 민족 씨름은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 무덤들인 이 씨름 무덤과 장천 1호 무덤에는 당시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즐겨 진행하던 이 씨름 장면이 생동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씨름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 씨름꾼들이 웃동을 다 벗어 던지고 이 삿발을 끼고 용을 쓰면서 이 씨름하는 장면이 이제 생동하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씨름 벽화 무덤에는 이 한들거니가 이 지팽이를 짚고 두 씨름꾼의 이 씨름을 심판하는 듯한 이러한 자세로 이제 서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천 1호 무덤 벽화에 그려져 있는 이 씨름하는 모습에서 오른쪽 씨름꾼이 상대측 씨름꾼의 이 다리 사이로 이제 오른쪽 다리를 놓고 안커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그 씨름 장면들을 통해서 고구려 시기에 이미 이 자기의 훌륭한 또 명확한 이 규칙을 가진 이 씨름 경기가 이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씨름은 경기 수법이 다양하고 경기 승패가 명백하며 온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체력 단련에 좋은 체육 종목인 것으로 하여 주변 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고 그 나라들의 씨름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 씨름은 삼국시기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시작됐고 중국에서도 조선 씨름을 받아들여 고려기, 료교라고 했다고 옛 기록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씨름은 고려 시기에 와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고구려 시기의 상무적 기풍을 그대로 계승한 고려에서는 씨름을 무술의 한 분야로 간주했고 특히 무사들 속에서 씨름은 대단히 중요시 됐다고 합니다.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40년 3월에 당시 부왕했던 충의왕은 국가 기물을 신하들에게 맡기고 내일과 같이 젊은 군신과 함께 씨름 교육을 하였는데 이때에 상하관의 대의가 따로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실은 왕을 시중주는 신하들이 그거 말하는 소리입니다. 또한 충혜왕은 자기가 직접 신하들과 씨름을 해서 당시 사람들부터 비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고려 국왕이 이렇게 직접 내일과 같이 씨름을 구경하고 또 신하들과 씨름하였다는 단뜻을만 봐도 당시 씨름이 얼마나 인기 있는 체육 종목이었고 또 얼마나 광범위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화가인 김홍도가 그린 조선화 씨름에는 상대방을 번쩍 들어 힘껏 미치려는 공격수와 자기 몸을 공격수의 몸에 바싹 붙인 방어수, 그리고 씨름터를 둘러싸고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 긴장해하는 사람들, 손짓을 하며 훈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동하게 그려져 있는데 씨름이 벌어지던 당시의 환경을 직접 보는 것처럼 방불하게 형상되어 있습니다. 근연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정의감이 강한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를 자랑하며 우리 민족 체육사에 뚜렷한 자옥을 새겨오던 조선 씨름. 하지만 조선 씨름도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만국의 역사가 새겨지던 암담하던 그 시기, 역사의 이끼 속에 묻혀 가슴 아픈 순환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일제는 씨름판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불운 사상이 퍼지고 또 조선 사람들이 애국적 감정과 단결력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면서 씨름판에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씨름을 하는 것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27년에 조직된 조선씨름협회가 해마다 조직 진행하던 전조선 씨름 선수권 대회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완전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슨 관제 씨름 대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지놈들의 씨름인 수무라는 것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세계 프로레슬링계의 왕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신락, 일명 역도사는 어릴 때부터 체격이 좋고 남달리 힘이 세서 씨름판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한 처지였으니 나라 없던 그 시절 김신락은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 씨름 스모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했습니다. 허나 일제가 그 아무리 발악을 해도 민족의 전통과 우수성을 지켜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애국 의지를 결코 꺾을 수도 가로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만경대와 창덕학교에서 원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 신과 슬기를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보시고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어 우리 민족 씨름도 다시금 재생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방된 조국 땅에서 초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여기 남산운동장에서는 우리 원산 시민들의 운동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몸소 운동대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씨름, 근해, 놀뛰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체육 경기들을 보아주시면서 민족 체육사업을 발전시킬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씨름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하던 민족 체육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지난 날에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탓에 씨름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다고,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민족 체육을 발전시킬 앞길이 환히 열렸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씨름을 비롯한 민족 체육을 광범한 대중 속에 널리 보고 발전시켜서 그들이 건전한 사상과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족 체육 발전을 위해 우리 수령님 그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는가를 우리는 조국의 운명이 판갈이 되던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사연 깊은 한 장의 명령서를 통해서도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1951년 1월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 한 명의 병사가 기증하던 그 전하의 나날에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체육 선수들을 후방으로 소환할 때 대한 명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 저희 아버지도 전선에서 체육단으로 소환되게 되었습니다. 체육단으로 소환된 저희 아버지는
나라의 민족 씨름 발전을 위하여 훈련해서 땀을 흘리고 또 흘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저희 아버지는 1960년에 진행된 전국 민족체육경기 비교 씨름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희 아버지에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표창장도 안겨주시고 주실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학교의 이름도 몸소 지어주신 만경대구역 삼흥중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씨름도 자주 하여 몸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던 오보이 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이 지금도 쟁쟁이 들려오고 평안남도 강소군 청살리에 가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들의 씨름 경기도 보아주시며 그들에게 민족의 넋을 깊이 심어주신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줍니다. 명천군 영웅 신암 고급중학교. 이 학교에도 절세위인의 거룩한 발자취가 역력히 오려 있습니다. 1956년 4월 어느 날 몸소 이곳을 찾아오시어 학생들 속에서 민족경기 종목인 씨름도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씨름 교육에 힘을 놓은 결과 훌륭한 씨름 선수 후비들을 많이 배출하여 온 나라에 소문나게 됐습니다. 우리 도는 씨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고 이종철, 이저원, 전명진 동물과 같이 전국적으로 소문난 씨름 선수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씨름 선수의 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해마다 봄과 가을에 지역별, 계층별 씨름 경기를 자주 조직해서 전망성 있는 씨름 선수를 찾아내고 씨름 선수 후비 양성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영천군, 동림군을 비롯해서 우리 도 안에 그 어느 곳에서나 씨름에 대한 자랑 이야기를 들 수 있고 높은 체육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평안북도 염주하면 쌀고장으로 이름이라고 우리 남한이라면 오리가 많아서 고장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자랑과 함께 씨름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도 수상관리에서는 국가적 명절이나 휴식일이면은 이렇게 체육경기를 많이 진행합니다. 언제 봐야 씨름 경기가 인기 종목입니다. 체육경기들에서 이기는 팀들을 보면은 언제 봐야 생산에서도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들 속에서 논리에 장려되어 오면서 기술 수법과 경기 운영 방식이 부단히 발전되어 온 씨름은 1945년 11월 1일 북조선 체육동맹의 창립과 함께 조선씨름협회가 나옴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씨름협회는 전국의 모든 전문 및 대중 부분의 기술 발전을 위한 선수 선발과 교술 영광을 작성하고 구집행정령을 여러 국별 경기를 통하여 묘야하고 대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 경기는 기술 발전 원칙에서 성인급, 청년급, 청소년급으로 진행합니다. 매 국별 경기는 개인 경기, 단체 경기, 청소년급으로 진행하며 개인 경기는 9개 몸무게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운영은 3회 2승의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해전당 휴식은 1분으로 합니다.
우리 결의가 창조한 우수한 모든 것을 활짝 꽃피우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 씨름 발전을 위해 커다란 노고와 심려를 기울이시었습니다. 일찍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이시던 시기 씨름을 비롯한 민족 경기는 성실하고 급련한 우리 인민들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창조하는 과정에 이루어놓은 민족 유산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씨름을 비롯한 민족 경기들을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인민이 창조한 민족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 해마다 민속명절의 하나인 추석을 계기로 온 나라의 관심 속에 진행되는 대황소상 전국 민족 씨름 경기. 여기에 깃들어 있는 사연도 얼마나 가슴 뜨거운 것입니까? 씨름은 우리의 민족성을 보여주는 민족 체육 종목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씨름 경기를 특색 있게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까지 몸소 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 머나먼 전선시 차례길에서 열광과 환희로 떠들썩한 씨름 경기장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대황소상 전국 민족 씨름 경기를 전통화해야 한다고 다정히 이르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이 상장은 제가 제12차 대항소상 전국 민족 씨름 경기에 참가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때 대항소의 주인이 된 저보다도 더 기쁜 마음으로 저를 축복해준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정말 굉장했습니다. 나도 동생과 함께 경기에 갔다는데 동생이 1등을 하니 형의 마음도 기쁘기 굳이 없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온도가 떨쳐나서서 우리들이 경기 성과를 열렬히 축하해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우람찬 사나이야 사는 것이 어떤가고 묻곤 합니다. 전 자랑스럽고 정말 행복합니다. 아마 가정과 부모, 고향에 대한 사랑이 저희 남편으로 하여금 훈련에서 많은 땀을 흘리게 하였고 오늘처럼 온 나라가 아는 씨름 선수가 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야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오늘 민족 씨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져 씨름 애호가, 씨름 가정, 씨름 고장의 자랑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뜻깊은 당창군 기념이었습니다. 그날 새로 개건된 평양체육관에서 전국 도대항 체육경기 결승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저는 씨름 경기에 나갔댔습니다. 그런데 글쎄 경야는 원수님께 저희 경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씨름 선수가 된 긍지와 자랑으로 엎드린 가슴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9월 어느 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체육 종목의 하나인 씨름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은총 깊은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석중찬은 이름난 씨름 선수였다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해고해 주시고 제가 또 민족 씨름 경기에서 1등을 한 데 대해서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제가 씨름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것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겨주시는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열렬한 조국애가 우리 가정을 오늘 이처럼 씨름과 인연을 맺게 해 주었습니다. 두산 절세 위인들의 손길 아래 이 땅 가득 넘치는 민족적 정서와 향취로 하여 시열과 낭만 속에 흐르는 우리의 생활. 이 상장도를 보느라면 흐뭇해지는 가슴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강해야 승리자가 되고 승리자만이 자기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빛낼 수 있다는 곳입니다. 우리 것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이 우수한 전통을 더욱 빛내주신 백두산 절세 위인들이 손길 아래 우리 인민이 구처럼 바라던 민족의 기상이 세계에 높이 떨쳐지고 대조국의 존엄 속에 우리 민족 체육도 우리 모두의 삶도 빛나는 곳입니다. 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민족의 늑과 정신을 심어주며 온 나라를 흥성하게 하는 우리의 민족 씨름. 나날이 그 자랑 더해지는 조선 씨름과 더불어 절세 위인의 손길 아래 더 활짝 꽃피어나는 주체 조선의 찬란한 문화, 민족적 자존심 높이 세계를 앞서 나가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기상은 온 누리에 높이 떨쳐질 것입니다.